자, 다시 볼게요. 자, 이제 볼 내용은 기출 분석 후에 서브노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뭘 봤냐면 저번 주에 단권화하는 방법을 봤죠. 이 단권화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버전이 두 가지 버전이 있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버전과 그리고 1차를 합격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마스터 버전으로. 근데 여기 나온 서브노트는 웬만하면 1차를 합격했던 사람은 만들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단권화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 이 서브노트는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권화 같은 경우에는 간략화, 풍부화에 초점을 맞춰준다고 하면 서브노트는 나만의 뭔가거든요. 그래서 얘는 특수화 느낌입니다. 다른 데는 없고 나만 챙기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서브노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기본 이론서에 여러 가지 내용을 첨가해서 나만의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있고 옆에 하나 더 있는 형태가 서브노트죠. 이거는 요약 내용과 달라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냐면 당연히 기출문제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기출문제와 관련된 강론 내용과 더불어서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책이 더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이거를 만들면 좋은 점이 훨씬 더 이 시험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 실력이 없으면 이거 만드는 게 그렇게 의미가 없고 만드는데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버전 하나만 쓰면 됩니다. 마스터 버전 하나. 즉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알짜 교과서가 있으면 알짜 교과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요, 옆에 바인더나 아니면 본인의 뭐 필기 앱들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를 만들어야 되고, 보통 한 챕터가 있으면 한 챕터에 대한 서브노트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기출에 언급된 내용, 방금 우리가 봤던 전환교육이라고 하면 전환교육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고, 플러스 알파로 어떤 내용도 들어가야 되냐면 강론 내용도 본인이 공부한 여러 개 이해에서 추가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강론이 추가되잖아요. 그 추가된 내용에 핵심 요약 정리 자료들이 따로 다 있습니다. 그 내용을 넣든지 아니면 본인이 따로 강론 내용을 보면서 내가 좀 더 유심히 봤던 거 또는 나을 만한 것들을 따로 정리해서 넣어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얘 같은 경우는 하면서 계속 늘어나는 편이에요. 왜? 새 내용이 나오니까. 그래서 얘는 약간의 여백을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 된다고 하면 기출문제를 꽤 많이 봤기 때문에 특정한 개념, 특정한 내용에 대한 기출 표현들이 정리가 돼 있거나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 내용들이 나타나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가 봤던 개인 중심 계획이라고 하면 기출문제에는 개인 중심 계획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2018년에 이렇게, 2000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양쪽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능하다면 5단 노트 형식으로 기출 문제가 함께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 때는 그때는 아직 기술력이 부족해가지고 뭐 핸드폰, 앱 이런 게 별로 안 돼서 저는 복사해가지고 오래 붙였어요. 근데 지금은 앱도 있잖아. 그리고 필기노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뭐 해야 될까, 테두리 만들어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바로 복사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5단 노트 형식의 기출 문제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차를 합격했다고 하면 내가 어느 영역을 잘하고 어떤 영역을 못하는지 알 수 있고, 그리고 1차를 합격하더라도 기출문제는 늘 틀린 거 틀려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왜? 똑같은 내용이 나왔을 때는 안 틀려야 되니까 이제.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서브노트 같은 경우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한테 맞는 거. 그러니까 개인화, 특수화된 형태로 따로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들어갈 요소에는 이거 즉 주교도별로 암기할 수 있는 내용 구분돼야 되고, 그리고 취약한 부분도 표시가 돼야 되는데, 단권화와 좀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좀 확장된 형태의 나만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다가 이거는 나을 것 같은데 라는 게 생겨요. 공부를 하다 보면 2, 3년 하면 장애정신이 생기거든.
그러면 본인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게 생기거든요. 그 생긴 게 있어야 돼. 이게 안 들어간다고 하면 서브노트 만들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단권을 하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서브노트 만들 거라고 하면 내 기준에서 나올 만한 것들이 더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얘기한 거 또는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보다는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있어야 돼. 여기 중요한 건 내 판단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이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게 나올 것 같다. 이때만 이런 이유는 2016년 이 문제, 2019년 이 문제를 보아하니 다음번에는 이 내용 중에서 이게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나올 것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 서브노트가 의미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웬만하면 서브노트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2, 3년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지역 1등 또는 내가 원하는 곳에 가고 싶은 분들은 만들어 보시면 진짜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거나 하는 게 마음 훨씬 더 편하다는 거.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의 플러스 알파 형태가 서브노트라는 거 정도는 기억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서브노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얘도 뭐 능력이 되신 분들은 만들면 되고요. 저번에 얘기했던 단권화도 뭐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단권화, 서브노트 만들어진다고 하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또는 저 보여주세요. 완벽하게 만들 필요는 없고요.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코치해 드릴 내용이 있으면 제가 코치해 드릴 거니 필요하신 분들은 저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오늘도 재미없는 수업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